영국 국왕의 손녀인 샬럿 공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속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샬럿 공주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상징적인 티아라를 착용한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왕실 내에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밀라 왕비는 샬럿 공주가 그러한 역사적인 티아라를 착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왕실 전통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유산이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일까요? 고 다이아에나 왕세자비는 왕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궁궐 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듯합니다. 샬럿 공주는 왜 이 왕실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린 공주에게 물려줄 값진 갑오, 샬럿 공주는 할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찰스 왕세자와 결혼식 날 착용했던 눈부신 스펜서 티아라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가족이 내린 이 결정은 적절해 보입니다. 샬럿 공주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일한 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이 결정에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왕실 보석들과 달리 스펜서 티아라는 왕실 소장품이 아닙니다.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오빠인 스펜서 백작이 가문의 엘소프 영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티아라는 대대로 물려받아 왔으며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81년 결혼식에서 착용하여 유명해지기 전까지 그녀의 언니들인 사라와 제인이 결혼식 날 착용했습니다. 스펜서 부부는 샬럿 공주가 성장하면 이 소중한 갑오를 물려받도록 할 계획인데 이 결정은 궁궐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우 8살인 샬럿 공주는 이미 할머니 다이애나비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녀가 전설적인 티아라를 착용한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샬럿 공주는 언젠가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특히 장난감 티아라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러한 감동적인 행보에 기뻐하는 반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밀라 왕비는 이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카밀라가 티아라가 스펜서 가문 내에 남아있거나 최소한 다른 친척들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다이애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카밀라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에나 찰스 그리고 카밀라의 관계는 복잡하며 카밀라는 다이애나를 기리는 문제에 있어 항상 민감한 주제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카밀라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이애나의 오래된 보석을 공식 석상에서 착용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밀라가 다이애나의 보석을 착용하는 것은 괜찮으면서 샬럿이 자신의 할머니와 관련된 티아라를 받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보세옥 논란은 단순한 다이아몬드와 진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실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존재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2022년 1월 카밀라 왕비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가장 상징적인 목걸이 중 하나를 브로치로 용도 변경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대담한 행보였지만 복잡한 과거사를 고려할 때 이는 왕실 전문가들을 순식간에 들끓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 선물한 것으로 그녀가 호주 순방 당시 초커로 착용하여 그녀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긴 행동으로 카밀라는 목걸이를 브로치로 변형시켰고 이는 대중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보석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불륜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과거는 단순한 각주가 아니라 왕실 스캔들의 시대를 규정짓고 수십 년 동안 군주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온 사건입니다.
다이아나가 세상을 떠나고 카밀라가 공식적으로 여왕이 된 지금도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밀라가 다이애나의 보석을 착용하고 변형시키는 모습이 포착되자 사람들은 이를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스톤 주얼러스의 보석 전문가 맥스웰 스톤은 익스프레스 UK와의 인터뷰에서 왕실 보석은 흔히 대대로 물려지지만 이번 결정은 특히 감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하필 이 보석일까? 왜 지금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졌습니다. 한편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카밀라 파커 볼스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예비 신부인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카밀라에게 처음 소개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연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페니 주너의 저서 더 더치스에 따르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찰스 왕세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하게 구는 여자가 예전에 당신의 약혼자와 사귀었고 여전히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색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만남이었어야 할 그 자리는 다이애나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모튼의 저서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에 따르면 찰스가 왕실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밀라는 다이애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친분을 쌓으려는 시도처럼 보였지만 다이애나는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카밀라는 계속 사냥 이야기를 꺼냈고 특히 결혼 후 찰스와 함께 사냥을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다이애나는 무심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 그때 카밀라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다이애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다. 카밀라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애나는 나중에 카밀라가 항상 결혼 생활의 배후에 숨어 있었다고 인정했고 그녀의 의심은 옳았다. 악명 높은 삼각관계는 단순한 타블로이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왕실의 가장 중요한 드라마였다.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진 공주, 1998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다이애나 공주는 왕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다. 왜일까? 그녀는 왕실이 불편해할 때조차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이자 인도주의자였으며 진정한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단순히 행사에 참석해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가 만연했던 시대에 그녀는 에이즈 환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연민이 편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지뢰밭을 걸어다니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왕실 구성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다이애나는 왕실 생활에 엄청난 압박감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녀는 뉴펀들랜드 주 총리 브라이언 팩포드에게 왕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는 대신 그녀는 자선 활동에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1991년에는 한 해에 거의 400건에 달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영국 자선기금 모금 관리자 협회 회장인 스티븐 리는 그녀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자선가라고 칭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간과도에어 온 건강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통해 왕족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실 드라마의 영감의 원천 또는 근원 케이트와 메건은 우아함과 패션 감각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다이애나와 자주 비교됩니다. 다이애나처럼 두 여성 모두 왕실의 장벽을 허물고 왕실에 보다 친근하고 현대적인 면모를 불어넣었습니다.
자선 활동, 평범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 등에서 두 사람 모두 다이애나가 왕실의 의무를 재정의한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감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는 다이애나의 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케이트는 다이애나의 상징적인 푸른 사파이어 약혼 반지를 착용하는데 이는 유산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스펜서 티아라를 비롯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보석들은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보석은 아들 윌리엄과 해리,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왕실 유물로서 감정적인 애착 없이 왕실을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논란은 카밀라 왕세자비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보석을 착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무례한 행위이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개인이 아닌 왕실의 소유물이므로 이는 단지 왕실의 전통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 왕세자비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한때 애용했던 보석을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이러한 의견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의례일까요? 아니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영향력을 은밀히 무시하는 행위일까요? 왕관 갈등, 그리고 논란. 케이트가 2011년 결혼식에서 다이애나비의 웨딩 티아라를 착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이트가 다이애나비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상징적인 스펜서 티아라를 착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왕실 보석들과 달리 스펜서 티아라는 왕실 소유가 아니라 다이애나비의 친가인 스펜서 가문의 소유입니다. 케이트가 다이애나비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펜서 가문은 티아라를 자신들이 계속 소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유일한 손녀인 샬럿 공주조차도 이 티아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다이애나비의 조카나 사촌에게 계승되어 스펜서 가문의 혈통 안에 유산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히 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그녀의 유산에 대한 모든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가 다이애나와 관련된 일에 관여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카밀라의 인기 부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데일리 메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녀를 카밀라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왕비라는 칭호를 선호했고 거의 4분의 1은 그녀에게 어떤 왕실 칭호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전 칭호인 콘월 공작 부인이 현재의 칭호보다 여전히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단 14%의 사람들만이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카밀라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여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공작 부인에서 여왕으로 카밀라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 카밀라 샨드로 태어난 그녀는 이스트 서식스와 사우스 켄싱턴에서 자랐으며 영국, 스위스, 프랑스의 명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배경은 특권적이었지만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찰스 왕세자와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결혼 전후로 전 세계는 왕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삼각관계 중 하나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밀라는 1993년 앤드류 파케어 볼스와 첫 결혼을 했지만 찰스와의 인연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이혼 후 2005년 찰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윈저 길드홀에서 열린 결혼식과 이어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의 예식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는 찰스 3세로 즉위했으며 카밀라는 왕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브테오 시의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5월 6일
그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와 함께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로맨스나 스캔들 그 이상입니다. 1994년 이후 그녀는 찰스와의 관계를 넘어 골다공증 인식 제고 가정 폭력 지원 문맹 퇴치 프로그램, 동물 복지 빈곤 구제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며 공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왕비로서 그녀는 이제 공식 행사에서 왕실을 대표하고 수많은 자선 단체를 후원하며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에서 왕비로의 전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다이애나비의 비극에 그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밀라는 비록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왕실 역사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의 첫 만남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두 사람은 1961년 공통 지인인 루시아 산타크루즈의 집에서 처음 만났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당시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와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찰스 왕세자의 사촌인 패트리샤 나치불은 훗날 왕실에서 카밀라가 왕위 계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2월 10일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는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 반지는 커다란 사각형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다이아몬드 3개가 세팅된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찰스 왕세자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래의 영국 국교회 수장인 찰스가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은 매우 논란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왕과 정부 그리고 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밀라가 왕실의 일원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년 안에 여왕은 카밀라에게 왕 대비의 소장품에서 나온 아름다운 그레빌 티아라를 수여하며 카밀라가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의 인물에서 여왕으로 거듭난 카밀라의 여정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진정한 왕실의 관심사는 젊은 세대, 특히 샬럿 공주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딸이 갑자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된 걸까요? 왕실에 떠오르는 스타 샬럿 공주는 2015년 5월 2일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태어났고 처음부터 평범한 왕실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전국적인 축하 행사와 예포 발사 분홍빛으로 물든 랜드마크 그리고 거리 곳곳에 모인 왕실 팬들의 환호로 맞이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 그녀의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였는데 이는 할아버지 찰스 왕세손 증조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리고 물론 돌아가신 할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리는 이름입니다. 샌드링검의 세인트 메리 막달레나 교회에서 열린 그녀의 세례식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샬럿 공주는 아기 시절 노포역의 엠머홀에서 살다가 2017년 가족과 함께 켄싱턴 궁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윌콕스 유치원에 다녔고 이후 오빠 조지 왕자와 함께 토머스 베터시 학교에 진학하여 샬럿 케임브리지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왕실 가족의 거주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은 윈저의 애들레이드 코티지로 이사했고 세 자녀 조지 샬럿 루이는 모두 버크셔의 램브룩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같은 해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샬럿 공주는 갑자기 왕위 계승 서열 3위가 되었습니다. 윌리엄과 케이트는 샬럿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샬럿은 이미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왕실 행사에 참석하고 외교관들을 만나며 미래 군주로서의 의무를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8살짜리 아이가 언젠가 여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샬럿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샬럿은 다이애나비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타고난 매력을 지녔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성품에 왕실의 압박감도 능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비처럼 샬럿 역시 끊임없는 논란, 특히 카밀라와의 갈등, 그리고 다이아에나비의 명예를 둘러싼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액은 논란은 바로 스펜서 티아라입니다. 샬럿 공주는 할머니의 상징적인 머리 장식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밀라 왕비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카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자는 과연 복잡한 과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왕실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